이제 북토크를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워오고 사실 이제 주무셔야 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어서 아니, 너무 이렇게 서로 노인 취급하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주무시는 시간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 알람이 울리네요. 기다렸다는 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각별하시더라고요. 신입사원 그리고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 부모님들께 다 네. 그죠? 네. 그 얘기는 그 기업 관련 아니면 모르실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 때하고 비교하면 이제 사회가 많이 변해서 그런 거지만 저희 때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뭐 우리들 일에 그렇게 관여 안 하셨죠. 관여 안 하셨.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였죠. 관심도 많지 않고. 그리고 애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 취직을 하면 취직하고 난 다음에 취직했습니다. 뭐 했냐 이러는 네. 거지. 근데 요즘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우리 때보다 대화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시작하면 어디 원서 넣었다, 거기 넣니, 나 어디 더 넣을까, 그래 넣어봐라. 이 부모하고 자식하고 교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때 부모님보다는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신입사원이 물론 자기 미래를 위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보면 부모는 부모대로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신입사원들은 저하고 이제 한 회사의 동료가 되지만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 나하고 같은 세대의 자식을 둔 부모한테 제가 도리라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 환영하는 거 별도로 부모님한테 제가 자식을 맡겠다는 도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 안 썼어요. 그냥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2줄을 써서 카드를 제가 다 쓰고 사인해서 보내요, 이제. 그럼 이제 적게 뽑을 때는 다행히 사인이 좀 적고, 많이 뽑을 때는 뭐 한 750명 뽑을 때는 거의 한 일주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래도 이제 최종 면접을 제가 하거든요. 그럼 면접하고 집에 가면 거의 동시에 꽃다발하고 그 카드가 도착하게끔 합격자는 미리 다 제가 사인해놨다가 그렇게 보냅니다. 얼마나들 좋아하실까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신입사원이 들어온 거를 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님한테 자식을 잘 키웠다는 기쁨도 드리고 싶고 또 자식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제가 잘 맡겠습니다라는 의사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이 많이 쓰이죠.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저 자신이 제 자신한테 그분들한테 한 약속이 저한테 약속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약속만큼 제가 정말 잘 키워서 다 잘 키워냈어야 되는데 그 얼마큼 했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사원들 고과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그러면 평가가 우수한 사람은 괜찮은데 평가가 우수하지 않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그거는 잘하면 잘 평가받고 못하면 평가 못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못나서 그런 건데. 잘 키우지 못하는 거야. 제가 못난 건데. 그 면접을 정말 많이 이제 보셨잖아요. 면접관이 되어서. 많이 봤죠. 예, 그래서 면접관으로서 봤을 때 이렇게 면접을 봤으면 좋겠다고 반대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런 거 아주 기본이라도 좀 체계도 좀 있었지만. 저한테 오면은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1명 중에 1명 꼴입니다, 대개. 안 되는 분이. 네. 왜냐하면 10명을 선출해야 되면 11명이 오거든요, 저한테. 비율이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요새는 결시가 있어서 거의 대부분 다 그냥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 대답 너무 잘해요. 준비된 듯이. 너무 잘해요. 정말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정말 다 뽑고 싶죠. 예. 또 그런가 하면 또 귀엽게 자라서 너무 긴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
대답을 못 해요. 막 이게 떨고 막 이래서 긴장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 면접자가 제가 피면접자 앉아 있으면 그 90도 각도의 조기쯤에 그 친구의 부모님이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고 제가 상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상상을 하면 이 긴장을 해서 대답을 못하고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답답하잖아요. 답답하고 성격이 급해지고 그게 싹 없어집니다. 부모가 옆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 아이가 저거 다 대답할 수 있는 아이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떤 때 심한 경우에는 제가 잠깐 그렇게 내가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하고 제가 답을 가르쳐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진짜 면접입니다. 물어봐요. 그러면 가르쳐 준 대로 대답해요. 그럼 네 됐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극단적인 경우지만. 야 정말 그 젊은이들하고 SNS 주고받은 거 딱 정리해 놓으신 것도 저는 아주 배꼽을 잡으면서 봤습니다. 빨간 날이 많으면 회장님들은 싫으시죠? 그랬더니 좋죠. 저도 노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이제 뭐 트위터 한참 할 때예요. 네. 그럼 이제 저녁에 지금부터 30분 동안 질문하시면 뭐든지 답을 하겠습니다 하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질문이. 그러면 뭐 답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몇 초 만에 한 번씩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막 답을 하니까 재밌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젊은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 근데 안타까운 거 있죠. 예를 들면 그 빨간 날 같은 경우도 그런 거고 또 이 저같이 회사를 소유한 사람의 일부고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임직원들을 막 세상 말로 부려먹어야지 속이 시원한 거로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아닌가요? 전혀 아니죠. 물론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전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고용관계라는 거는 약속이거든요. 그분들은 저한테 일정 부분의 일을 해서 그 공헌을 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이런 그 약속의 관계거든요. 그 약속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뭐 감정적으로 정도 들고 또 같이 이루어야 되는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약속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일자리를 베풀고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당연하고 이건 전혀 시대에도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전근대적인.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을 뭐 지나치게 많이 하면 물론 열심히 하는 거 감사하죠. 같이 공동의 발전을 열심히 하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혹사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빨간 날은 당연히 노는 거 아닙니까? 저도 놀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노는 게 좋죠. 네. 또 그게 밥태라고 그래요. 저녁에 구내식당 가서 밥을 먹고 퇴근하는 사람들을 밥태라고 그러는데 밥태를 보면 얄밉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던가. 네네. 좀 솔직히 별로시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밥을 먹여서 보내니까 좋지 않나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우리는 뭐 그렇게 독한 사람,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생각하면 안타깝죠, 좀. 예. 다른 데서 이제 오신 분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게 보통 이제 기업에서 회장님 만나면 다들 이렇게 옆으로 쫙 이렇게 서가지고 전혀 안 그런 분위기라고. 그 얘기는 이제 뭐냐 하면 그 요즘에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데 전에는 저희 회사 구내식당이 8층에 있었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긴 복도를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러면 복도 끝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막 11시 반부터 막 내려가요. 네. 그래서 저는 12시에 내려가면 그 친구들 막 나오고 저는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이 거슬러 가니까 손님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식당에 가서 앉았더니 손님이 저보고 그래요. 이거 박 회장님 그 참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 젊은 친구들이 좀 인사를 이렇게 좀 잘하고 가야지.
다 이렇게 보면서 웃고 지나가고 어떤 친구는 손을 이렇게 이러고 가는 게 말이 되냐고 나한테. 네. 근데 실제 그랬거든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고마워요. 네. 젊은 사원들이 저하고 눈이 마주치고 웃고 이렇게 먹냐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그 실제로 저 가까운 친구들은 제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먼저 손 이렇게 못 하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예. 왔냐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예. 하고 많이 지나가고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가 봐요. 예. 제가 이렇게 딱 가면 복도에서 홍해 물이 갈라지듯이 쫙 이렇게 도열에 서야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사람 많은데 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럼 가서 내가 이렇게 밑에 올려다봐요. 예. 그럼 되게 임원이에요. 아, 그렇죠. 예. 올라갈수록 저 어려워해요. 네네. 다 급하셔서 워낙 네. 급하셔서 가끔 이렇게 혼자 집무실에 계시다가 혼자 넘어지고 막 그러신다고. 아, 이거 그거 뭐 저기 사무실에 이렇게 공인데 예. 골프공만 해 요만한데 이렇게 고무로 돌기가 있는 게 있어요. 수지 지압, 예, 지압공이라고 예. 이렇게 해서 꽉꽉 누르면 예, 수지 침 그거 효과 있죠. 있다고 그러는 예. 거예요. 그걸 손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이게. 뭐 하다가 다간 얘기에 이제 화가 났어요, 제가. 그래갖고 그거를 그냥 벽에다 있는 힘을 다 던졌는데 벽에 딱 하고 맞고 여기 가서 맞는데 딱이 아니라 따닥 그런 거면 이 생고무라 워낙 잘 튀는 거를 저거 던져갖고 반발력이. 그냥 눈에 불이 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 근데 그때 제 사무실 문이 유리문이었어요. 이렇게 책상에서 보면 정면에 비서가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근데 여기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비서가 이 장면을 봤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따닥을. 이러고 봤더니 비서가 다행히 딴 데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울을 보니까 빨갛게 이렇게 점점이 상처가 지압 보이니까. 그대로 상처가 그대로. 그래서 그날 이러고 퇴근했어요. 이러고. 그 자빠진 거는 그땐 책상 요즘에 이제 걷어버렸는데 그땐 바닥에 카펫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의자가 이렇게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카펫 안 굴러가잖아요. 그 책상 밑에 이렇게 아크릴판을 하나 놨거든요. 예. 잘 굴러가라고. 뭔지 알아요. 예. 거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옆에 보조 책상에 이렇게 선반에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고 발로 펑 찼는데 의자가 뒤로 미끄러져 가다가 카펫에 딱 걸리니까 네. 그대로 뒤로 딱 넘어간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그냥 빵 하고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이렇게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데 등짝이 빠개지는 것 같은데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유리면 바깥에 비서가 앉아있는데 봤을까? 그래서 네 발로 이렇게 있어 책상 위에 요렇게 눈을 이렇게 보니까 그날도 비서가 딴 데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의자 올려놓고 저기 혹시 딴 데 본 게 아니라 딴 데 보는 척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네, 민망하실까 딱 넘어가는 싶어서. 순간에 예, 그쵸. 저 인간 또 사고 쳤구나. 그런 일이 워낙에 많으니까 네. 제가. 예. 그렇게 급하던 성격도 이제 한 해도에 가면서 조금씩 이제 누그러지신다고. 누그러지죠. 예, 뭐, 이 누그러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그 급한 성질 때문에 말썽이 생기잖아요. 급한 성질 부리면. 거기서 이제 학습이 돼서 참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저절로 느려집니다. 몸이 따라주질 네. 않기 때문에 저절로 느려지고, 셋째는 급한 성질의 반론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급한 판단에서 나옵니다. 급한 판단이 분노를 가져오고 거기서 성질이 나오는 건데 급한 판단이 없어져요. 내가 아주 견고하게 가지고 있던 판단과 직관의 그 잣대가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또 내 생각이 꼭 옳은가. 이러니까 이제 누그러지죠,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이제 책 제목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그죠? 그늘이어도 나는 사는 게 좋더라. 그렇죠. 나이 먹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 예, 예. 제가 가진 큰 근해 중에 하나는 또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뭐 이쪽 눈도 거의 실명을 했고, 털이는 수술을 3번이나 했고, 무릎팍, 발, 성한 데 없고, 또 여기 코도 잘못돼갖고 숨을 잘 못 쉬어갖고, 밤에는 기계를 대고 자야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형님이 그러셨다면서요. 온갖 병을. 예, 대학병원에 산부인과 빼고 전과를 섭렵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몸이 그래도 그냥 괜찮아요. 예, 괜찮은 게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는 맨날 아플까? 나는 왜 또 이런 병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게 저한테 오는 처벌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어떤 분은 좋은 건강을 갖고 있지만 나는 건강이 나쁘고 그 대신에 또 다른 걸 주셨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 괜찮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저는 그 아버님을 2번 잃었을 때, 그러니까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버님을 2번째 잃은 거였던 그 글이 정말 그렇죠? 뭉클했었어요. 다 계세요, 부모님? 네, 저는 다행히 얼마나 아직은, 좋으세요? 네. 그런데 부모님을 여의면 슬프죠. 그 상실의 슬픔이라는 건 말도 못하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얼굴이 기억이 안 납니다. 사진을 보면 아 맞는데 그냥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기억을 잃는 건 또 한 번의 이별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원치 않는 이유로 이별을 하면 그때 아프고 또 세월 지나면서 그 얼굴이 잊혀져 가면 또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번의 이별이라고 그랬죠. 그 아버님이 그렇게 반대하셨던 것이 이제 사진 기자가 되겠다고. 네, 그 되게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를 꺾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나이도 어렸고 워낙에 무서운 아버지였고 그리고 아버지를 꺾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자아가 아무리 강해도 아버지 말은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포기했죠. 포기했는데 그게 어디 안 가요, 그 버릇이. 지금도 그냥 뭐 있으면 딱 사진을 찍어야 좋아요. 그래서 또 지금도 제가 찍는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다 올려져 있는데 보는 분들이 기자가 찍은 사진 같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항상 카메라 갖고 다니시고. 항상 하다. 요즘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워낙 좋으니까요. 예, 네. 이제 북토크를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워오고 사실 이제 주무셔야 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어서 네, 마음이 제가 좀 급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서로 노인 취급하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주무시는 시간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 알람이 울리네요. 기다렸다는 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끝내야 되는 시간이라는 얘기인 거죠? 와,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이제 저희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작가님은 책을 어떻게 읽으시는가 하는 것과 네. 작가님은 글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것. 책 읽는 거요? 네. 종류? 그러니까 정말 어떤 읽는 분은 방법? 예를 들면 방법. 예. 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읽진 않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막 지나가지도 않아요. 안 읽고 지나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꽤 빨리 읽다가 아주 좋은 데를 만나면 굉장히 열심히 아주 신중하게 읽다. 그러니까 빨라졌다 느렸다 빨라졌다 느렸다 그렇게 읽는데 대부분 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예. 뭐 방식은 되게 그렇고 좀 빠르게 읽지만 그리고 이제, 밑줄을 쳐요. 네. 예. 어렸을 때는 책에다 이렇게 밑줄을 긋는 게 왠지 되게 아까워서 좀 못했는데 나이 드니까 에이 그냥 밑줄 쳐요 이렇게. 밑줄도 형광펜으로 못 치고 꼭 볼펜이나 연필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야 돼요. 네네네. 그렇게 해가면서 읽고 글 쓰는 거는 200자를 쓰면 한 400자 정도나 500자를 씁니다. 썼다가 줄입니다. 최고. 예.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글의 완성도가 높아져요, 저는. 그래서 생각이 나오는 대로 그냥 다 쏟아놨다가 그걸 줄이고 하면서 이제 좋은 거 남기고 아닌 거 버리고 2번 쓴 거 하나로 줄이고 이렇게 정제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양을 쓰려면 많이 써야 되잖아요. 아니 이 줄인 게 이 정도입니까? 그 대신에 빨리 써요. 빨리 써서 저 책도 사실은 한 700페이지 넘게 썼다가 줄인 거예요. 덜어내고 줄이고 해서. 400몇 페이지 아닙니까? 436페이지인가. 네, 줄인 것이 이 정도였군요. 몰라서 이렇게 써요. 처음이라 제가 데뷔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꺼우면 좋은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근데 쟤들 이거 왜 이렇게 두껍냐고 다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남은 열심히 썼는데 왜 두껍냐고. 요즘 한 요 정도가 그러니까. 추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너무 두껍지 않게 내주세요. 다음에 그럴게요. 네. 사실 이제
그 작가님보다 제가 이제 아래 세대지만 얼마나 조금 아래입니다. 조금이시죠? 조금 네. 네. 많이는 아니고요. 다 알아듣잖아요. 지게 하시는 분 다 그래도 알아듣고 좀꽤 아래신 것 같은데. 조금 아래입니다. 꽤 오빠인 것 같은데 제가. 아 진짜요? 여기서 민증 죄송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 안 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을 살아보면 그래도 살만하다. 굴곡이 져도 그늘이 져도 하지만 지금 청춘들이 사랑하시는 청춘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힘들죠. 참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하죠. 인생이 뭘까요? 그런 힘들어하는 청춘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저는 우선은 미안하다는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들 생각이 틀렸다. 살아가는 건 그런 게 아니니까 포기할 거 포기하고 현실에 맞춰라. 이 얘기는 저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이 그 사람들 생각이 맞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맞는데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불만이 생기고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들 생각대로 이상적으로 조금 더 갖춰주려고 해야 되는데 못 갖춰주니까 미안하죠. 우리 세대가 못 해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미래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그분들의 세계를 그분들의 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돕겠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분께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미래요? 대개 자제분의 이해가 잘 가십니까? 아유 요즘 애들 이해 안 가죠. 그거 보세요. 젊은이의 오늘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젊은이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또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요. 그런 얘기가. 그런데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늘 현재에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숙제를 다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숙제를 해보도록 해볼게. 예.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보다 더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젊은 사람이었다면 화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예. 오늘 북토크도 여기까지만 하는 예, 걸로.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책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이거 해보고 싶으셨군요.